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목소리 들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들이 최고십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신데 이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저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송구함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시작을 드릴 건데요. 어, 아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쭉쭉 떠들다 보니까 뒤에서 질문을 받다 보니 빨리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다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자, 시작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블릿이라고 하는데 이 태블릿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선생님들, 저는 이제 크롬북을 중심으로 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달해서 크롬북이 노트북일까요? 태블릿일까요? 노트북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가. 왜냐하면 근데 이제 타블렛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태블릿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왜 크롬북이 안 되냐?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당연히 크롬북으로 살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1차년도를 됐고 올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현재 그 전 초에 2017년도에 제가 메이커 모델 학교라는 걸 돼서 그때 메이커실 꾸미면서 포인트랩에 있는 크롬북을 6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소득층 예산하고 그리고 작년에 있는 돈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273대의 크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학년, 6학년 240명 정도가 크롬북을 다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160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160대는 이제 공동구매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셔서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 기종 선정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태블릿 살 것이냐, 크롬북을 살 것이냐. 이거 딴 선생님들 얘기들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상에서 문제점은 태블릿을 살 때의 문제점. 애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딴 거를 까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거 갖고 딴짓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키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치 기반이어서 마우스를 하려고 하면 블루투스 키보드를 또 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터치로 다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채팅을 할 때 태블릿상의 갤럭시 탭이라든가 아이패드를 하실 경우에 키보드를 하면 이제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아이패드와 갤럭시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쓰시려다가 이제 주기기 전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OS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와 그리고 자기 계정을 들어가서 게임을 깔고 그때부터 벌어지는 것들은 무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크롬북입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의사소통에서 그런 협의체를 갖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까지 선생님들이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가서는 게 뭐냐면 학교 물품 용역 통합 선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기자재 선정위원회는 아실 거예요. 기자재 선정위원회는 솔직히 말해서 의무 조건보다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액에 대한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거 PPT는 선생님들 그 밴드에 이거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거든요. 수정하실 수 있게끔 밴드에다가 미리 캔버스 공유 파일을 드릴 거고 PPT 파일도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데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미리 캔버스를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구매 완료 검수 관리 대장이라는 것까지 다 끝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학생들한테 배부해야겠죠.
제 올 초에 학생들한테 배부할 때 어떻게 대여하느냐, 대여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계획서 가정통신문하고 그걸 드렸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놓치셨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밴드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울시 2019년 서울시 교육청 각 학교 교육행정 계약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여기서 왜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느냐? 행정실 식당도 아닌데 행정실에서 말하는 말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의계획하고 2단계 입찰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들 개별 학교를 사실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견적으로 추정치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정치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조달가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해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가격을 사겠죠. 그렇게 됩니다. 2단계 입찰일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단계에 있는데 우리는 구매죠. 이거에 대해서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제안서를 평가를 받으면 전자시스템에서 입찰, 낙찰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73대가 아니라 240대를 공고를 올렸을 때 업체들이 붙였는데 최저가 낙찰에서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42만 원짜리로 올려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45만 원에 샀거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쓰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저희는 그전 것까지 규격서 그런 부분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규격서에 대한 규칙을 특정 제품에 대해서 올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달에 보시면 저희 학교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쓰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공동 구매할 때 크롬북에 있는 그 공동으로 쓰는 규격서가 있습니다. 그 규격서가 모든 제품을 지금 더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을 두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수의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은 태블릿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크롬북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태블릿을 사시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들의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교 물품 용역 통합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적으로 보통의 통합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게 1,000만 원 1회 구매 시 추정 가격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계약 업무 추진에. 근데 이게요. 행정실장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사에 왜 안 했냐라는 사유서를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거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애매합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행정실장이 할 거냐 선생님들이 하실 거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선정위원회 개최 날짜를 제가 기한했고요. 통합선정위원회 간사 역할은 행정실장님이 하셨습니다. 회의록도 작성을 행정실장님이 하셨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둘이가 협업을 나눴습니다. 이유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선생님들이 따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있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드렸고 통합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에서 의견들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한 겁니다. 날짜를 잡아서. 그래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다 하고 진행을 했고요. 요새 회의록이요 간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
뭐 위원장님이 뭐뭐 해서 말합니다. 대화체로 쓰지 않고요. 이 회의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만 쓰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참여위원 서명을 받고 전자문서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간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원본이 있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할까요? 전자결제를 할까요? 그냥 오실 때마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언제 필요하냐면 그 바로 지출 서류에 첨부를 해야 돼요. 요거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 과정대로 통합선정위원회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하니까 공동구매하는 데서는 필요 없겠죠. 이 통합선정위원회를. 이거 통합선정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올해는 전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총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있는데 이 키워드도 잘 보시는 것처럼 규격 선정, 경쟁 대상 업체 선정, 제품 선정이 있는데 저희는 제품 선정을 할 수가 없죠. 입찰을 하니까. 그러니까 규격 선정만 합니다. 규격 선정만 해서 이것도 통합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규격을 이거로 잡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북을 선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기종을 할 때 우리는 삼성 크롬북을 살 거야 하고 삼성 크롬북의 규격을 딱 올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딴 업체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갖고선 아까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수의 계약으로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에 있는 가격이 현재 크롬북은 에이서 같은 경우 48만 원에서 49만 원이 되고요. 에이서가 아수스군요. 아수스가. 그리고 에이서 같은 경우는 59만 원, 메모리 가격이 60 몇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산 게 에이서거든요. 45만 원을 공동 구매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입찰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뭐 수의 계약으로 살 거야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예산 범위가 지금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최소 160대를 사라고 했거든요. 160대를 사라고 명칭했기 때문에 입찰 구매를 한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걸 했다는 거. 그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크롬북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크롬북의 장점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크롬북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CEU라고 합니다. CEU라고 하니까 좀 선생님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CEO도 아니고 이거는 약자인데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뭐 그러고요. 이거에 따라서 크롬북을 160대 정도를 샀게 되면 충전함이 필요하죠. 이 충전함도 어떤 기종으로 할 때 필요하고 충전함을 사실 때도 지금 보시면 충전함이 하나에 165만 원짜리를 저는 샀거든요. 7대를 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000만 원 넘죠. 통합선정위원회 때 이 크롬북의 규격도 집어넣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선생님들이. 그리고 크롬북 대여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통신문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슬라이드 공유해 드릴 겁니다. 크롬북의 활용 사례도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크롬북이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에 크롬북이 늦게 들어온 원인이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랑 호주에서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백신도 아닌데 얘네들이 선점을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제일 세계 제가 알고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친구가 너네들 어떻게 하냐 했더니 물어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3개의 종류에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한답니다. 아이패드, 갤럭시 탭, 그리고 크롬북.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학교에다 그냥 보내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0만 대 크롬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롬북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게 판넬이라고 하죠. 이 화면의 이 터치 판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느려져서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쪽부터가 다 보급이 됐으니까. 이게 단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은 잘 들어오겠죠. 그걸 믿고. 근데 크롬북의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충전을 다 하면 11시간 동안 크롬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프로그램들을 얘네들이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차단 사이트를 설정하면 저는 차단 사이트 뒤에서도 설명했지만 여성부가 올해 초에 차단 사이트를 공개로 보여줬거든요. 그 사이트 주소를 몽땅 다 편집한 다음에 저희 학교에 차단 리스트에다 8,000개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거는 웹툰 주소도 모두 다. 그래서 웹툰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냥 크롬북은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못 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크롬북 기반에서 되는 게 없고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토어는 게임을 깔려고 하면요. 신용카드 정보를 집어넣어야 돼요. 크롬북은 불가능합니다. 세팅을 자기 계정을 학교 계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롬북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학습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인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스위트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으로. 이거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클라우드죠. 구글 클라우드를 선생님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요새 저도 지금 애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구글 설문지에서 파일 업로드입니다. 크롬북으로 하면은 카메라 2대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리코더 연습을 학교에서 리코더 못 불어요.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면 집에서 리코더 악보와 이걸 다 주고 연습한 다음에 연습 영상을 크롬북으로 찍습니다. 찍고 곧바로 설문에 저장합니다. 근데 설문에 저장할 때 영상의 데이터가 많으면 설문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10기가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저장의 최고치를 1테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저장이 되겠죠. 이 때문에 이따가 뭐 시간 되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정리도 깔끔하게 다 됩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현재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이 4학년 작년을 보냈을 때 작년 4학년에서는 크롬북이 없었거든요. 얘네들은 이메일이 뭔지도 몰라요. 타자도 못 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메일을 지메일을 가르치고 있고 현재 구글 드라이브에서 성능을 다 사용하고 있고 유튜버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세팅도 다 할 수 있는 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또한 얘는 폐쇄적이죠. 저희 서울 문백초등학교에 제 이름은 박창규인데 제 이름을 또 얘기를 안 했네요. 문백초등학교의 박창규인데요. 저희는 저희 학교에 있는 구글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그룹 내에서 활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죠.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것들을 볼 수 없게끔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온라인상의 공간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크롬북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죠. 그리고 크롬북은요.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딴 거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세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 크롬북에. 구글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와 이것을 사용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이게 제일 큰 장점이 크롬북의 장점이면서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리가 쉽고 보안이 강력하다라는 말씀드리는데 크롬북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내피시 지킴이 노트북에서 실행되고 데스크탑에서 진행되잖아요. 크롬북은 내피시 지킴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체 업데이트가 되고 OS가 윈도우가 아니라서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안은 자체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 나중에 삼성을 할 때 삼성에 있는 그 보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버전이 2023년 말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매를 혹시라도 수의 계약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가격을 하면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 OS 업데이트만 안 되고 나머지 기능은 되지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교육 환경에서 기기 사용 제어 및 통제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사람이 못 써요. 우리 학교 문백초등학교에 있는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막강하고요. AI 관련된 거에서 어떻게 쓰냐면 카메라가 2개가 있어요. 카메라 2개로 AI에 관련된 것들을 다 쓰고 있을 수 있고 소프트 교육에 대한 곳들 엔트리, 스크래치 다 작동합니다. 구글 관련된 것들도 다 작동하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Bring your own device라는 표현들이 옛날에는요. 예산 없을 때 집에 있는 기계를 갖고 와서 수업해라라는 용어로 쓰였다가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개인 클라우드 기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로그인 하면은 그때부터 이 디바이스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갔을 때 그 세팅이 그대로 어디든 로그인 돼 있으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에 있는 작업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포 에듀케이션에서는 저장에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저장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한 것들을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크롬북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최대의 장점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 하나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워 어드미니스트러라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계정을 구글 드라이브 계정, 구글 G Suite for Education을 선생님들이 만드시기 힘들기 때문에 최고 계정을 한 다음에 밑에 학교 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편하죠. 최고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문백.es.kr로 제가 GC4 에듀케이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아예 학교 거를 저희 2017년도에 개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개설 신청하시면 제가 2017년 할 때는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3주 안 되게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워 어드미니스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그룹마다 사용 브라우저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강제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허용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단이라는 부분은 거의 안 쓰이고요. 선생님들이 웹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설치하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설치가 안 돼요. 플레이스토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신용카드 정보를 못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고 관리자에서 앱을 만일에 게임을 하나 깔아드리면 자동으로 다 설치돼 있지만 애들은 못 갑니다. 앱들도. 그리고 크롬 웹스토어에서는 다 엔트리
미리 캔버스, 구글 어스 이런 거를 바로가기를 강제 설치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가기 개념이 어떤 거냐면 크롬에 보시면 탭 있죠. 그 탭마다 얘가 엔트리,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이학습터를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디 주소를 칠하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애들이 영어 타자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영어 타자 치면 선생님 안 들어가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모두 그냥 들어가게끔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팅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지웠다 폈다 하는 거를 반별로 그룹만 세팅만 잘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반별로 다 세팅했기 때문에 저희 반하고 딴 반하고 또 세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강력한 CEO라는 것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됐고 제가 밴드에 한번 이벤트가 떴던 걸 보여드렸어요. 워낙 좋으니까 2주 동안 써볼 수 있던 그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셨던 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앱 확장 프로그램하고 바로 크롬 런치에 아예 고정을 하는 건데 런치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웹스토어의 맞춤형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차단하고 아예 크롬북의 웹스토어는 제가 원하는 것만 깔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 모드 방문 기록이 있는데 이 시크릿 모드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에서 딴짓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주소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이프 라이징은 이거는 뭐 제한 모드로 있는데 이미 적절성의 안전성을 다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하고요. URA 차단, 아까 말씀드렸죠? 차단 리스트,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그래서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웹툰 너네들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무료 웹툰이라는 주소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 무료 웹툰이라고 링크 잡아서 그게 뭐냐면 불법 관련된 게 성인 무료 웹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몽땅 다 막고 그거 깔면 옆에 곧바로 저게 뜹니다. 걔네들이 실행되는 걸 링크 따라가면 도박 사이트가 연결됩니다.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몽땅 다 막을 수가 있는 거가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쓸 일이 없죠. 화이트리스트는 뭐 당연히 허용이 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요. 맞춤형 배경화면. 이것이 우리 학교 거라는 걸 확실하게 티낼 수 있는 것은 학교 전경을 딱 나오게 하면 되겠죠. 걔네들이 맞춤형 변경을 자기네들 바탕화면을 막 바꾸잖아요. 애들이 자기 거라고 못 바꿉니다. 딱 학교 거로 티가 나게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설정이 있는데 이건 거의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수업 장소마다 이거 바꿀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 로그인 사용자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게스트 모드라는 게 여러분 사시면 게스트 모드 설정이 있는데 그러면 게스트 모드에 딴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로그인하는 거. 아예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 모드. 그 다음에 학교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도메인은 골뱅이 문백.es.kr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떠 있어서 딴 도메인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거 한번 치고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 뜨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서 수정해서 Gmail을 쓸 수가 없습니다. Gmail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도메인 자동 완성 기능 보여드릴 거고요. 사용 중지 시간 설정이 있는데 정말 이거 갖고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설정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숙제하는 거 외에 실시간대 외에 나머지 거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이거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했고요. 기기 사용 중지, 반환 요청. 혹시 학생이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그 분실을 하고 먹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먹통을 만들어서 모두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혹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파워워시 해가지고 이거 다시 쓰면 되지 않냐. 파워워시를 해도 못 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학교 계정으로밖에 안 뜹니다. 파워워시를 해도. 파워워시라는 거는 크롬북에서의 초기화거든요. 초기화하고 하면은 저거를 다 돼야 돼요. 뭐 와이파이 설정도 다시 해야 되고 다 하는 건데 그걸 해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기기 사용 중지 반환 요청에 메뉴가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실을 한다고 해도 그 대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키오스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오스는 뭐냐면요. 흔하게 말하면 맥도날드 앞에서 판매하는 그 큰 화면에 터치 화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키오스라고 하는데 구글 설문을 활용한 시험을 진행하거나 등교 체크, 급식실 또는 도서관에서 출입 관리를 하거나 검색 도구로 구형 크롬북이 있다면 그렇게 세팅하면 나머지 로그인 없이 그 화면만 뜹니다. 그 화면만 떠서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오스 기능입니다. 그럼 좀 구형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 게스트는 개개인이 여러 개를 들어가서 로그인할 수 있게끔 공공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데 단 학교 계정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CEO가 완전히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말고 다음 단계 버전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사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하는 화면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좀 심한 것 같고 비싸서 저는 그건 안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코믹 네이버.com이 블록돼 있다는 거,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창에 문백.es.kr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 화면은 애들이 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 치잖아요. 영어를 못 쳐서 이거 치느라고도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앞쪽 아이디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면요, 아이디도 안 쳐도 돼요. 아이디는 그대로 떠 있고요. 비밀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 모습이거든요. 제가 줌 드론으로 찍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배경화면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학습터의 화면을 고정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정이라는 효과는 뭐냐면 애들이 이학습터 가라는 말을 해서 주소 치는 거 없이 그대로 로그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가 있는 부분이 A서라고 써 있으면서 제가 A자를 안 보이게 해놨네요. 이게 바로 구글 런치입니다. 이 런치에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깔아놓은 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크롬북이죠. 여기에 보면 구글 클래스룸, 여기에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이거 지금 깔아달라고 해서 깔았는데 요거 런치는 햄스터 쓸 때는 거고요. 요거는 아처라고 해서 미술관 체험할 수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다 삭제가 가능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요거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계정을 로그인 한번 하면 여기 보면 구글 골뱅이 문백.es.kr이 없죠. 곧바로 비밀번호 넣으면 되거든요. 비밀번호만 넣으면 얘의 상태가 됩니다. 이 30G라는 것은 학교 코드 관리에서 처음에 세팅할 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크롬북은 카메라가 2개예요. 현재 버전. 지금 에이서, 아수스, 삼성, HP 모두가 이 카메라가 2대거든요. 지금 이게 크롬북이 이게 접혀요. 반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태블릿이 됩니다. 태블릿이 돼서 뒤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용도가 높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작업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쓸 수 있는 게 동영상하고 저장되어 있다가 이걸 구글 클라우드에 다 보내면 선생님들은 상호작용이 아주 편하게 될 수 있는 게 크롬북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크롬북은요. 미러링 장치가 안 설치해도 돼요. 이 미러링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러링 기구를 태블릿이나 노트북 할 때 쓰시잖아요. 이걸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크롬의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게 크롬 앱인데요. 크롬에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행하면요. 원격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코드를 치어서 상대방에 대해 그 코드를 알려주면 상대방이 제 컴퓨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공유해 드린 거에서 이게 크롬북입니다. 이거는 다tum점으로 있는 컴퓨터실에서 여기에 데스크탑에 두 개의 크롬북을 같이 공유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 두 개를 원격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통제 개념은 선생님의 학생에 있는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 두 개 화면 계정을 했냐? 여기와 여기에 크롬 브라우저에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뭐 선생님 계정이 하나를 또 만들고 또 하나 계정을 만들어서 각자 따로 하면은 이렇게 미러링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만일에 데스크탑을 여기 놓고 이게 지금 요 두 개의 강의를 앞쪽에서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이 터치하면서 이 화면을 애들한테 보일 수 있겠죠? 그런 효과도 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공개 수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인터넷이 연결된 조건이라면 이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미러링 장치들은 대부분 공통으로 되어 있는 와이파이 조건에서만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공유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선생님이 크롬북을 갖고 있다. 선생님의 크롬북의 코드를 제가 안다면 여기서 선생님 컴퓨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인터넷의 조건이 된다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러링이라는 개념은 애들 화면은 그대로 공유하는 것을 곧바로 한다는데 코드 한번 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팀뷰어랑 같은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미러링 장치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투자를 아껴서 딴 거의 프로그램을 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함이 있습니다. 이 충전함은 현재 가격으로 조달가에서 투킥게 제일 쌉니다. 165만 원인데 저는 7대 샀습니다. 대부분 30대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300만 원, 320만 원인데 동기화 할 필요가 없죠. 크롬북은. 동기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태블릿은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서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에 400만 원짜리 충전함을 받거든요. 저희 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돈 아까워 죽겠는데요. 노트북 하나 연결되고 태블릿에다가 갤럭시 탭에다가 같은 앱을 다 동시에 깔아야 됩니다. 그럴 때 충전함이 그런 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크롬북을 그런 게 필요 없죠. 자동으로 관리자가 깔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전함은 고속 충전하고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는 여기 25대가 충전이 되고 5대는 보관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의 있는 충전함을 구매를 해 놓으시면 보관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줬잖아요. 학생들한테 나눠주면 초등학생은 초등스럽죠. 매번마다 까먹잖아요. 선생님 저 아이디 비번 몰라요. 그냥 종이를 붙여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주는데 이거 중학교 애들도 똑같습니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종이에 쉽게 2학습터하고 학교 구글 아이디하고 비번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2학습터도 선생님이 계정을 만들 수 있고 학교 구글 계정도 선생님이 만들 수 있어요.
비밀번호도 세팅이 가능하니까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서 같은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만들어야지만 또한 선생님들이 작업을 줄여드리겠죠. 자, 여기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반 애들 뒷모습인데요. 학교 와서 먼저 연습을 시켜서 엔트리도 들어갑니다. 저희 교실 학교 같은 경우는 AP 장치가 모두 세팅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20대 동시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글어스가 선생님들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옛날엔 설치형, 현재도 설치형이 있는데 구글어스가 웹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웹형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구글어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도 현재 웹형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웹에서 사회과학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2개잖아요. 애들이 접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우리 반 애들하고 지금 생태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부분에 사진을 찍고 생태 구글 내지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여기 보시면 요새 제가 핫하게 계속 애들한테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보드라는 그 피지컬 도구인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들을 타는 부분에 설치할 것들이 많은데 다 웹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여기까지 제 내용들은 쭉 얘기 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으로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쳐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부실하게 해서 다 못 알아들으신 건지. 요거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 궁금하신 게 다 없으신가요? 예, 엔트리나 스크래치 진행할 때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 웹형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래치 비트브릭 같은 경우는 자체형 스크래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엔트리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AI 관련된 걸, 오늘도 제가 AI 관련된 거를 했었거든요. AI 관련돼서 진행되는 거는 카메라 모듈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카메라는 2개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뭐 확장적으로 한다면 지금 보시면 현재 크롬북에 C타입 있는 부분에 보시면 C타입으로 확장을 시켜서 USB를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들이 요새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C 부분을 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 예. 제가 설명 잘해줬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깔끔하게 했나? 이 증상은 딱 느낌에 이제 퇴근 시간도 가까운데 퇴근 시간이 아니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다들 이것 때문에 계시는 걸로. 네.
CEO가 크롬북 사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로 라이센스를 구해야 됩니다. 아유, 초보적인 질문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이게 CEO는요, 제가 알기로는 대당 가격을 저 살 때는 4만 원 했는데 지금 5만 원이라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평생 라이센스입니다. 근데 이게 1년당 라이센스가 아니고 평생 라이센스라서 딴 기계로 옮겨졌다고 하면은 그 기계에서 없애고 다시 실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너무 간단해서요. 그 다음에 통제만 한번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체한테 와서 세팅해 달라고 하고 로그인 하는 것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200대만 넘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라이센스 구매했는데 200대 넘는데 1000만 원인데 당신들이 와서 세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팅이 뭐였냐면요. 그냥 관리자 들어와서 아이디 비번 만들고선 270개, 200대 떠 있는데 그거 계정을 그냥 연결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허탈한 느낌이지만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시킨 거는 와이파이하고 비번 집어넣는 걸 세팅해 달라고 했어요. 오신 김에. 예, 학부모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 아까 말씀 위에서 보시면요. 학부모위원들과 외부위원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참여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회는 또 왜 학원위에다가 했냐면요. 학원위에 외부위원이 한 명 있으십니다. 그분을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리고 원격 수업할 때 학생이 파손해 볼 때, 있었는데요. 네. 앞에서는 설명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잘 했다가 2주 전에요. 한 친구가 키보드에다 물을 쏟았어요. 그럼 메인보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겠죠. AS 업체한테 맡겨서 얼마 나옵니까? 예? 얼마 나옵니까? 해서 그 영수증을 세금계산서하고 입금처 온 것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먼저 고친다고 하고 돈을 지급하면은 학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기부 체납도 아니고 전혀 못 하거든요. 지금 고장낸 거는 저희가 고장할 때는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그 세금 계산서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자기네 망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입금을 해서 고쳤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학교는 그렇게 처리하는데 만일에 고장낸 친구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돈을 못 내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예산으로 투여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한 대에 고장나서 20만 원을 입금하셨다는 것도 부모님들한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게 쓰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크롬북 제작업체 좀 괜찮은 업체 어디일까요? 라는 부분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입찰이라고 했잖아요. 전자입찰에서 전 솔직히 말해서 국내 업체 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포인트랩에서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 참 좋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돈을 너무 싸게 내려놔서 그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입찰에서 떨어져서 저는 A석 거를 45만 원에 입찰했는데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전자 입찰에 자기네들이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45만 원에 맞춰서 A석 거를 사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도 아수스를 살지 포인트랩을 살지는 그거에 입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기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삼성 걸 사고 싶다고 삼성 걸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규제에 있는 부분에 아까 규격서 있죠? 규격서에 맞게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 건데 저희한테도 삼성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어서.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몇 개를 넣는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정이 돼서 업체가 자동으로 되는 거를 전자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지 사람이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만 원에 사야 돼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입찰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또 그러면 대수를 적게 사가지고 나눠서 사시겠다. 한 해 같은 제품을 나눠서 구매할 때는 감사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왜 따로 샀느냐? 입찰을 해서 하기 싫어서 그러면 감사 대상이어서 행정실에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 구매할 겁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에서도 학교에서 고를 수가 수의계약을 하면은 학교가 특정 제품을 고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고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예산 갖고는 지금 온라인 컨텐츠 활용 컨텐츠 수업 예산으로는 대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정실에다 그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추후 그거에 대한 사유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 입찰로 그냥 하시는 것이 제일 맞고 크롬북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아이패드를 해서 아이패드라고 안 합니다. iOS 기반에 되어 있는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iOS 기반에 있는 태블릿에 중국산이 있대요. 그 중국산을 받으면 아이패드를 못 사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iOS 거를 해서 싼 거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불량 제품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입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는 걸 제품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규격표에 맞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현재 최대한의 선생님들이 맞춰야 될 부분들은 조달해 있는 제품 중에서 규격을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제일 기준을 맞추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저희 학교가 서울 문백초등학교인데 작년에 공동구매할 때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 이번에 공동 입찰할 때도 저희 학교 규격표를 거의 똑같이 썼거든요. 크롬북 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면 선생님들이 크롬북 사실 때 어느 업체들한테 지적을 못 합니다. 약간의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거 우리 제품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의를 해서 막 전화하고 협박하고 막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업체라는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얼마에서 자기가 중간에 따서 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도매의 중간에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걸 해서 이득을 몇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고문 보고 입찰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의 이득이 적은 거에 대한 그들의 특정 업체 거의 제품이라고 하면 계속 담당자 바꾸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사태가 작년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고문 작성하실 때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CU를 설치 안 하셔도 크롬북에서 기본 관리자가 아까 말씀한 리스트를 막을 수 있는데 도메인 설정을 못 하고요. 그러면 딴 걸로 해서 분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제 설치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엄마 계정에 지메일로 들어가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메일 계정에 엄마 계정을 들어갔잖아요. 선생님들의 계정에 있는 것들 갖고
핸드폰의 계정을 갖고 크롬북에 들어가면 크롬북이 거의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CU를 깔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CU 설치하면 학생이 크롬북을 집에 가도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학교는요, 지금 5학년, 6학년이 다 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CU를 산 겁니다. CU 예산을 어떻게 구했냐? 작년에 3, 4, 5, 6학년 수영 못 갔잖아요. 수영 못 간 예산을 저는 CU 샀습니다. 이거를 학원위에서 통과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CU를 까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놈들이 엄청난 능력들이 대단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가지고 딴짓을 하려고 할 텐데 CU 안 깔고 하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CU 경험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저희 유지권으로 4분이라도 빨리 끝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밴드 창에다가 있는 저 문백초등학교의 박창규입니다. 아는 것만큼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수업 사례들을 자꾸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저는 솔직히 크롬북을 해서 세팅해가지고 아이들의 화면이 똑같은 조건으로 보인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대에서도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좋은 경험을 갖고 선생님들이 지금 공동구매하면 최고죠. 근데 공동구매 아니고 학교 자체 구매를 하게 된다면 2단계 입찰을 하는 방법이 되다 보니 조달에 있는 그 공고문을 보시고 회의록 작성하시고 기한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매 요청하는 기한만 몇 번 작성하시면 선생님네 학교에 아마 크롬북이 11월이나 12월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저희는 지금 6월에 오면 6월까지 해서 8월, 9월에 160대가 더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 3, 4학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3, 4학년은 집으로 가져가는 걸 원치 않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용도로 저희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이 또 5, 6학년 되면 졸업한 애들의 것을 다시 다 초기화하고 주면은 또 집에 와서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선생님들도 좋은 선택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의 좋은 활동들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더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2분 남기고 이렇게 끝내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나중에 어디 보면 제가 못 알아봐도 인사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